반갑습니다. 오늘은 맞다우 셰프 코칭을 말이 곧 시가 된다를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의료 최면과 가족 치료의 대가였던 밀턴 에릭슨에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밀턴 에릭슨은 4살,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5살이 되겠죠. 5살이 되도록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에 비해서 그 에릭슨보다 2살 어린 그런 여동생은 말을 상당히 잘했다라고 그러네요. 자, 이걸 본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얘가 혹시 이러다가 말을 못하는 거 아니야? 너무 늦네? 이러면서 걱정 어린 시선으로 에릭슨을 바라봤을 때 정작 말을 못하는 에릭슨도 얼마나 불안하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됐겠어요. 그런데 그 에릭슨이 결과적으로는 성장을 해서, 즉 의사가 돼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즉 언어의 마술사가 되고 언어의 예술사가 됐단 말이죠. 그 배경이 뭐였을까요? 그거는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걱정 어린 시선, 염려하는 마음으로 얘가 말이 너무 늦네, 말을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말을 건넸을 때 이걸 들은 에릭슨의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도 때가 되면 말을 할 겁니다. 그도 때가 되면 말을 할 겁니다. 자, 사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에릭슨 스스로도 대단히 불안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불안 심리를 일거에 제거해 준 단 한마디 말, 엄마라는 권위자가 던진 그 한마디 말, 그도 때가 되면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디슨이 때가 되니까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이 에디슨의 무의식에게 이렇게 작용합니다. 너는 때가 되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즉 이게 결국은 에디슨에게 신념화돼서 그 신념을 현실화시켰던 것이죠. 두 번째 얘기를 하자면 우리 첫째 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첫째 딸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앞둔 어느 날 대단히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어떤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이 말을 아빠한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어떤 걱정, 판단이 제대로 안 서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네.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네.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나중에 제가 이 전화를 끊으면서 우리 딸한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네 이 말을 하는 순간 자기 가슴이 뻥 하고 뚫렸다 그래요. 자기는 이게 그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뭔가 이 앞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는 그런 깜깜한 상황에서 아빠가 던졌던 단 한마디 말.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네. 그게 모든 그런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휙 날려버리는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 난 아빠가 있어서 정말 좋아. 아빠 사랑해. 이 말이었어요. 제가 던졌던 단 한마디 말,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네. 이 말이었어요. 세 번째 에피소드는 제럴드 카인이라는 최면술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먼 여행을 가다가 차에 이제 기름을 넣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어떤 노 부부가 이제 차가 주유소로 털털털털 거리면서 오다가 이제 주유소 멈추가 이제 차가 뭐가 문제가 있나라고 보내신가요? 그걸 열면서 점검하는 순간 차가 턱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 수미터 붕 날아가서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제럴드 카인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커피를 마시는 걸 던지고 부랴부랴 뛰어가서 탁 무릎 꿇고 이제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저는 의사인데요. 아, 제가 보니까 이거 큰 부상 아니네요. 별거 아니네요. 그다지 아프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 그 두 분을 안심시키고 이 9.11 이 구급대가 올 때까지 그 현장에서 이제 오히려 깔깔깔거리고 농담을 하면서 웃고 있더랍니다. 즉 제럴드 카인이 한 말입니다. 저는 의사인데요. 제가 보기에 이거 심각한 부상이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요. 괜찮습니다. 제럴드 카인이 순간적으로는 속인 거죠. 자기가 의사가 아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라는 그런 사람이 갖는 그런 권위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의사가 괜찮다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괜찮은 걸로 알았죠. 근데 마침 이제 9.11 구급대원이 와서 도착해서 보니까 이 할머니 상태를 보니까 상당히 다리도 부러지고 심각한 거예요. 되게 아플 텐데 막 그 셋이서 껄껄껄 웃고 있으니까 아니 이 정도면 지금 엄청 아파서 비명 지르고 심각한 상황인데 이렇게 웃고 있다니 어찌 된 일이에요? 하는 순간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렇죠. 9.11 그 구급대원도 전문가죠. 전문가가 바라봤을 때 이 상처가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대단히 고통스러울 거라고 하는 순간 또 할머니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고통의 신음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가 살펴보세요. 즉 에릭슨 입장에서는 엄마가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 딸 입장에서는 제가 코칭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니까 제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힘이 있고 권위 있는 말이었을 겁니다. 환자가 봤을 때는 의사도 권위자고 구급대원도 권위자입니다. 즉 권위자가 힘 있는 사람이 던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현실을 만듭니다. 그 현실은 결국 누구한테 만듭니까? 그 듣는 사람의 무의식에 심어지는 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지금은 살펴볼 때입니다. 내가 쓰는 언어가 누군가에게 삶의 희망이 되고 활력이 되고 긍정적인 삶을 촉진하는 말을 쓰고 있는지 어떤 다른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절망하고 하고 어떤 이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혹은 여러분 주변도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활력을 떨어뜨리고 여러분의 힘을 이렇게 빼앗는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고 있거든. 얼른 그 사람을 저승사자라고 생각하고 저승사자를 피하듯이 피해야 할 일일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모두 하늘을 날고 있다면 나도 하늘을 날 수 있다. 주변에 긍정적이고 활력이 있고 그럼 여러분 삶을 자신감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으로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맞다우 셰프 코칭, 오늘은 말이 곧 씨가 된다를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